자, 그럼 이제 우리 화학적인 방법 들어가 볼까요? 자, 화학적인 방법은 소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균하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들이어서 소독제, 그러니까 뭐 일명 락스라고 하는 이런 소독제를 이용해서 살균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이 소독제 구비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소독제 구비 조건은 읽어두시면 되는데, 근데 읽고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뭐 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구분하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어쩌다 한 번. 그래서 이걸 달달달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그 정도 구분하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독제는 우리 락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데 희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용해도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력, 침투력이 좋은 게 좋겠죠. 그래서 살균력, 침투력이 강할 것. 그 다음에 부식성이나 표백성 없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사용 후 냄새 제거가 쉬울 것, 사용 방법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뭐 식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식품을 담는 용기나 기구나 접촉하는 그런 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것. 다 읽어보면 다 그럴 만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석탄산 개수가 높을 것. 일반적으로 석탄산 개수가 높을수록 소독력도 높기 때문에 보통 석탄산 개수가 높을 것. 그래서 이 석탄산 개수가요,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보통 이용을 하죠. 그래서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석탄산 개수가 높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교육청 문제 이 소독제 구비 조건이 아닌 걸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이거 잘 읽어두시면은요, 그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정도로 해두시면 되고요. 석탄산 개수는 보통 높은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균 소독제를 봐야 되는데요. 살균 소독제라고 하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과 조리기구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균 소독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하나는 기구에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염소산 나트륨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선 요거 끝까지 다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균 소독제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용과 기구 등에 사용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이렇게 두 가지 용으로 나누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식품에 사용하는 건 식품 첨가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하는 거는요, 식품에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기구 등에 사용 가능한 거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거는요, 식품에 이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식품 첨가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과일이나 채소류 등의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살균 소독제는 보통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이것들은 여기 사용할 때의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살균 소독제들은 기본적으로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살균 목적으로 이용하되 마지막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것들 보세요. 식품에 사용 가능한 것들.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수, 그러니까 차염소산 나트륨을 물로 만들어낸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그 다음에 고도표백분이 하나 빠졌거든요. 고도표백분. 자,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그리고 고도표백분이요. 고도표백분, 이런 것들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말 그대로 기구의 살균 소독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기 있는 것 외에도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탄올, 차염소산 나트륨, 가산화소소, 가산화초산, 구연산, 이산화염소, 이염화 이소시아놀산 나트륨, 그 외에 뭐 역성 비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등등등등.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염소산 나트륨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식품 첨가물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염수산 나트륨도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이용도 가능하고 어디에도요? 식품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품에 이용할 적에는요. 분류가 꼭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식품 첨가물 용으로 분류된 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식품용으로 분류된 거,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 거는요. 뭐가 적으냐면 이물질들이 적어요. 순도가 높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차염소산 나트륨을 주 원료로 한 살균 소독제 시중에 팔고 있는 게 대표적인 락스예요. 락스. 그래서 그럼 락스는요 뒤에 이렇게 용도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 애가 있고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분류된 게 있어요. 그럼 식품 첨가물 용으로 분류된 거는요 식품에 써도 되고 일반 기기나 기구 소독에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락스 중에 보니까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분류된 건 말 그대로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기구.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도요 식품 첨가물이냐 아니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냐에 따라서 용도가 어때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죠. 그 한정적인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라든지 가산화 초산 이런 것들이요. 에탄올 이오마 이소시아날산 나트륨 이런 거 역성비누 이런 것들은 식품에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식품에 이용 가능한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차염소산 나트륨, 이산화염소, 그다음 오존수, 고도 표백분 이런 것들은 식품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살균 소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바른 사용법 이렇게 해서 나오죠. 올바른 사용법 보시면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요. 세척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보통 이 살균 소독제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살균 소독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면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과 공존 시에는 효과가 보통은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살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 것들 보면은 최종 완성 전에